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 14살 한지민은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배낭 하나뿐, 그리고 가슴에는 가족의 차가운 말들이 메아리쳤다. 넌 우리 딸이 아니야? 그 말은 칼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재킷의 지퍼를 올리며 어두운 골목길로 발을 내디뎠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는 무너졌고 세상은 끝없이 거대하고 차갑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결심이었다. 지민은 한국의 보수적인 소도시, 강원도 춘천에서 자랐다. 그녀의 부모는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다. 아버지는 지역교회의 장로였고 어머니는 늘 집안의 체면 들 입에 달고 살았다. 지민은 그런 가정에서 자라며 늘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다. 그녀는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소녀들에 대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같은 반 친구 수진을 보며 심장이 뛰는 걸 느낀 순간 지민은 자신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그 감정을 숨기려 애썼다. 하지만 어느 날 수진에게 쓴 편지가 어머니의 손에 들어갔다. 편지에는 지민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진아, 널 보면 세상이 더 예뻐 보여. 그 문장은 지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 어머니는 분노했고 아버지는 그녀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 이런 부끄러운 일은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아직도 지민의 귓가에 맴돌았다. 홀로 서울로 올라온 지민은 거리의 차가운 현실과 마주했다. 14살 소녀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다. 그녀는 역 근처의 작은 쉼터에서 잠을 청하며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지민은 점점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간다고 느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우연히 만난 노숙자 아주머니가 그녀에게 말했다. 꼬마야, 세상은 널 꺾으려 할 거야. 하지만 너만의 불을 잃지 마. 그 말은 지민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다. 지민은 쉼터에서 만난 사회복지사 김민서의 도움을 받아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했다. 민서는 40대 중반의 따뜻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지민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야. 민서의 말은 지민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지민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고 지민은 야간 학교에 입학해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며 공부에 매진했다. 하지만 지민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수진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은 그녀를 밤마다 괴롭혔다. 그녀는 수진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 수진은 이제 그녀의 과거일 뿐이었다. 지민은 자신의 감정을 묻어둔 채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지민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입학했다. 그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자신처럼 소외된 이들을 돕는 꿈을 키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춘천에서의 기억이 생생했다. 부모의 차가운 눈빛, 수진의 미소,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자유가 없었던 그 시간들. 지민은 언젠가 춘천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가는 건 단순한 귀환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세상에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한편 춘천에서는 이서연이라는 여성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30대 초반의 사진작가로 지역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며 예술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일을 했다. 그녀는 지민과는 달리 비교적 자유로운 가정에서 자랐다. 하지만 그녀 역시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춘천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그 사실을 공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사진 속에 숨기며 외로운 나날을 보냈다. 서연과 지민의 운명은 아직 서로에게 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곧 얽히게 될 터였다. 지민은 이 제20대 중반,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춘천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귀환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지민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의 귀환은 춘천 전체를 뒤흔들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이었다. 지민은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다. 그녀의 방은 책과 노트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지난 10년이 담겨 있었다. 25살이 된 지민은 이제 더 이상 그 14살의 두려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단한 어깨와 자신감 있는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하지만 춘천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내가 준비됐을까? 그녀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거울 속 그녀의 눈은 단호했지만 어딘가에는 여전히 어린 지민의 떨림이 남아 있었다. 춘천행 기차에 오르며 지민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강원도의 산과 강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게는 아픈 기억의 배경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중학교 시절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수진의 밝은 미소는 여전히 지민의 심장을 아리게 했다. 수진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질문은 곧 다른 생각으로 덮였다. 이번 귀환의 목적은 과거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것이었다. 춘천에 도착한 지민은 우선 민서가 소개해준 지역 NGO 단체와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소외된 청소년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었다. 춘천은 여전히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젊은 층의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지민은 그 변화의 물결에 작은 돌을 던지고 싶었다.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첫 번째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주제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였다. 그녀는 이 워크숍이 단순한 강연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 한편 이서연은 자신의 갤러리에서 새로운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진들은 주로 사람들의 감정을 담아내는 작업이었다. 그녀는 최근 지역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민의 워크숍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한지민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포스터를 유심히 보았다. 그녀는 지민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끌리는 느낌의 워크숍에 참석하기로 했다. 워크숍 당일 지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14살에 집에서 쫓겨난 일, 서울에서의 고된 시간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까지. 청중들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 중에서도 서연은 지민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는 지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가슴을 울리는 것을 느꼈다. 서연 역시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다. 지민의 용기는 서연에게 작은 불씨를 심어주었다. 강연이 끝난 후 서연은 지민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당신 이야기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서 서연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민은 서연의 눈빛에서 자신과 닮은 외로움을 보았다.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다. 지민은 서연의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초대받았고 서연은 지민의 다음 워크숍을 돕겠다고 제안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춘천은 여전히 지민에게 만만치 않은 곳이었다. 그녀의 워크숍 소식이 지역교회와 보수단체에 알려지면서 반발이 시작되었다. 레즈비언이 청소년들을 타락시키려 한다는 비난이 퍼졌다. 지민의 부모도 그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여전히 지민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녀의 귀환을 불쾌하게 여겼다. 특히 지민의 아버지는 지역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그녀를 비판했다. 그 애는 우리 집안을 망신시켰어. 다시 나타나다니 뻔뻔하다. 그의 말은 지민의 귀에까지 전해졌다. 지민은 그 말에 흔들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과 함께 더 큰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그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서연은 자신의 갤러리를 그 공간으로 제공했고 지민은 워크숍을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커졌고 심지어 갤러리에 위협적인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지민과 서연은 갤러리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과 흩어진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카메라를 들고 지민의 얼굴을 찍으며 말했다. 당신 눈빛 정말 강렬해. 이걸 사진으로 담고 싶은 지민은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서연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서연은 지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도 오랫동안 숨겼어.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춘천에선 그게 너무 무서웠어. 지민은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제 혼자 두려워할 필요 없어. 우리 같이 싸우자.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묵직한 약속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들의 결심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갤러리에 보내진 익명의 위협 편지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너희 같은 사람들은 이 동네에 필요 없어. 심지어 누군가는 갤러리 창문에 돌을 던졌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서연은 겁에 질렸지만 지민은 침착하게 그녀를 달랬다. 우린 잘못한 게 없어. 이건 그들의 두려움이야. 우리의 잘못이 아니야. 지민은 지역 청소년들과의 워크숍을 계속 이어갔다. 그녀는 특히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사람과 마주쳤다. 바로 수진이었다. 수진은 이 제20대 후반의 간호사로 춘천의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지민은 워크숍 포스터를 보고 찾아온 수진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다. 수진은 여전히 그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지민아 정말 오랜만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민은 순간 말을 잃었다. 14살의 그녀가 사랑했던 소녀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지민은 수진이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걸 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다시 한번 아렸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 소식을 들었어. 내가 이렇게 강해진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수진은 지민의 워크숍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내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어. 그녀의 말은 지민에게 묘한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민은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고 싶지 않았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수진은 지민의 워크숍에서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갔다. 한편 서연은 지민과 수진의 재회를 보며 묘한 질투심을 느꼈다. 그녀는 지민에게 깊은 감정을 품고 있었지만 그 감정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 서연은 자신의 사진 작업에 더욱 몰두하며 감정을 숨겼다. 하지만 그녀의 사진들은 점점 더 지민의 모습을 닮아갔다. 그녀는 지민의 강인함과 상처를 사진으로 담아내며
자신도 모르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다. 춘천의 보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지민과 서연에게 도전이었다. 지역교회는 그들의 워크숍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심지어 지민의 부모가 나서서 그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지민은 부모의 반응에 상처받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서연, 수진, 그리고 워크숍에 참여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더 큰 변화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춘천 최초의 성소수자 지원단체를 설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왔다. 위기는 한밤중에 찾아왔다. 서연의 갤러리에 불이 붙었다. 다행히 불은 금방 꺼졌지만 갤러리 안의 사진과 장비들이 심하게 손상되었다. 경찰은 방화로 의심했지만 범인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터였다. 서연은 무너진 갤러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건 내 전부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민은 서연을 꼭 안으며 말했다. 우린 다시 일어설 거야. 이건 우리를 막을 수 없어.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지민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지역의 반대 세력이 자신들의 활동을 막으려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지민과 서연은 지역 언론에 연락해 갤러리 방화 사건을 알렸다. 놀랍게도 이 소식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서울과 부산에서 활동하는 성소수자 단체들이 춘천으로 지원을 보내왔고 지민의 워크숍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수진도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남편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와 같은 여성이야. 그 고백은 수진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녀는 지민과 서연의 프로젝트에 전념하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데 힘썼다. 하지만 수진의 결정은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를 비난했고 심지어 병원에서조차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지민은 수진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수진과 다시 가까워지며 옛 감정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서연에 대한 마음도 커져갔다. 지민은 두 사람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서연의 따뜻함과 예술적인 영혼에 끌렸고 수진의 과거와 재회는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지민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랑보다 더 큰 싸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춘천의 반대 세력은 점점 더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지민과 서연의 단체를 사회를 어지럽히는 집단지라며 비판했고 지역 주민들을 선동해 시위를 벌였다. 지민의 부모는 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지민의 아버지는 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말했다. 그 애는 우리 집안을 파괴했어. 이제 이 마을까지 망치려 해. 그의 말은 지민에게 전해졌고 그녀는 다시 한번 가족의 배신감에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지민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 수진,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 더 큰 행사를 준비했다. 그들은 춘천에서 최초로 성소수자 퍼레이드를 계획했다. 이 소식은 지역 사회를 뒤흔들었다. 찬성과 반대, 두 목소리가 충돌하며 춘천은 뜨거운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지민은 이 퍼레이드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사랑과 용기의 상징이 되길 바랐다. 그녀는 서연과 수진에게 말했다.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싸움이야. 퍼레이드 준비 과정에서 지민과 서연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한밤중 갤러리에서 둘만 남아 포스터를 만들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민아, 난 너한테 정말 끌려. 이건 그냥 우정이 아니야. 지민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는 서연의 진심을 느끼며 자신의 마음도 흔들리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수진에 대한 감정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다. 지민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너한테 끌려. 하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해. 퍼레이드 날이 다가오며 춘천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지민과 서연은 청소년들과 함께 플래카드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에게 퍼레이드의 의미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다. 수지는 병원에서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 갤러리에 와서 그들을 도왔다. 하지만 반대 시위도 점점 더 거세졌다. 지민의 부모는 지역 교회와 연합해 퍼레이드를 막으려는 소송을 준비했다. 그들은 지민을 가족의 수치라 부르며 그녀의 활동을 중단시키려 했다. 지민은 이 모든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아버지와 마주쳤다. 그는 지민을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지민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했다. 아버지, 저는 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 순간 지민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딸의 눈을 제대로 보았다. 그 눈빛에는 14살 소녀의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는 강인한 여성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지민은 아버지의 눈에 미세한 흔들림을 보았다. 그것은 변화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퍼레이드 전날 밤, 지민과 서연은 갤러리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수지는 병원에서 늦게까지 근무를 마치고 와서 피곤한 얼굴로 그들을 도왔다. 세 사람은 잠시 멈춰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민은 두 사람에게 말했다. 내일은 우리 모두에게 큰 날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같이 이겨낼 거야. 서연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세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퍼레이드 당일 춘천의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지민과 서연, 수지는 플래카드를 들고 앞장섰다. 그 뒤로는 수십 명의 청소년들과 지지자들이 따라왔다. 반대 시위대도 거리에 나와 소리를 질렀지만 지민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우린 사랑을 위해 여기 서 있어요. 사랑은 누구를 해치지 않아요. 그 목소리는 떨림 없이 울려 퍼졌다. 놀랍게도 퍼레이드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온 성소수자 단체들, 그리고 춘천의 젊은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함께 걸었다. 심지어 몇몇 지역 주민들도 조심스럽게 지지 의사를 밝혔다.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가 14살에 잃었던 세상이 이제 조금씩 그녀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반대 시위대 중 일부가 퍼레이드 참가자들에게 달려들며 충돌이 시작되었다. 지민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섰고 서연과 수진도 그녀를 도왔다. 경찰이 개입하며 상황은 진정되었지만 지민은 그 와중에 팔에 상처를 입었다. 서연은 지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너무 위험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퍼레이드는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지역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지민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퍼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지민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녀는 서연과 수진 사이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과 화해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퍼레이드 이후 춘천은 한동안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지민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졌고 그녀는 여러 방송국과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지민은 그 모든 관심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단지 제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진짜 변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서연은 지민의 곁에서 그녀를 지지하며 자신의 사진 작업을 이어갔다. 그녀는 퍼레이드에서 찍은 사진들로 새로운 전시를 준비했다. 그 사진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의 용기와 사랑을 담은 예술이었다. 전시회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 관객들로 붐볐다. 서연은 전시회 오프닝에서 지민을 무대로 초대했다. 이 전시는 지민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그녀는 제게 용기를 가르쳐 줬어요. 관객들은 박수로 그들을 응원했다. 수지는 퍼레이드 이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 그녀는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춘천을 떠나 서울로 이사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민과 서연의 프로젝트를 계속 돕고 싶다고 했다. 수지는 지민에게 말했다. 너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다시 찾았어. 고마워. 지민은 수진의 말을 들으며 옛 감정이 되살아났지만 동시에 서연에 대한 마음도 점점 더 커져갔다. 지민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한강변을 걸으며 서연과 수진에 대해 생각했다. 수진은 그녀의 첫사랑이었고 과거의 상처와 연결된 존재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녀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였다. 지민은 결국 서연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갤러리로 찾아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나 너를 사랑해. 서연은 지민의 고백에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나도 너를 사랑해, 지민아. 늘 그래왔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그들의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지민은 수진에게도 솔직해야 했다. 그녀는 수진을 만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수진아, 넌 내게 늘 특별한 사람이야. 하지만 내 마음은 이제 서연에게로 향하고 있어.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아, 지민아. 너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한편 지민의 부모는 퍼레이드 이후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어느 날 지민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지민아, 우리 얘기 좀 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민은 어머니와의 만남을 준비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어머니는 카페에서 지민을 만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자랄 줄 몰랐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지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저도 엄마를 용서하고 싶어요. 지민의 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했지만 어머니와의 화해는 지민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서연과 함께 춘천에서 성소수자 지원단체를 공식적으로 설립했다. 그들의 단체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데 앞장섰다. 지민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연, 수진, 그리고 그녀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1년 후, 춘천은 많이 변해 있었다. 지민과 서연의 단체는 지역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들의 갤러리는 이제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성소수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이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었다. 지민은 사회복지사로서, 서연은 사진작가로서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다. 지민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상처는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서연과 함께 춘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 서연은 지민에게 새로운 카메라를 선물하며 말했다. 너도 내 렌즈로 세상을 봐해. 내가 사랑하는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 지민은 웃으며 서연을 끌어안았다. 수지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간호사로서 일하며
동시에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수지는 지민과 서연을 자주 방문하며 그들의 우정을 이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지민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민의 부모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갔다. 어머니는 가끔 지민을 찾아와 대화를 나눴고 아버지도 시간이 지나며 딸을 다시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지민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가 자랑스럽다. 지민아. 그 짧은 문장은 지민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 편지를 품에 안았다. 춘천에서 열린 두 번째 퍼레이드는 더 큰 규모로 열렸다. 이번에는 반대 시위도 거의 없었다. 지역 주민들 중 많은 이들이 지민과 서연의 노력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퍼레이드의 마지막 순간, 지민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우린 여기 서 있어요. 사랑을 위해, 자유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그녀의 목소리는 춘천의 하늘을 울렸다. 지민은 14살에 쫓겨난 그 골목길을 다시 걸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마을은 우리 집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우리 집. 그리고 우리 사랑의 시작점.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귀환은 단순한 돌아옴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용기로 세상을 바꾼,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승리였다. 지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서연이 있었고, 수진이 있었고, 그리고 그녀의 용기를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춘천은 변했고, 지민도 변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사랑을 믿는 그 마음만은 변함없이 빛났다.